안녕하세요.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, 캘리그라피 작가 정보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배웠던 사각체, 귀염체, 젓가락체를 짧은 문장으로 구성해 볼 건데요. 먼저 사각체로 괜찮아, 잘하고 있어 라는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사각체를 설명드릴 때 직선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로에게 살짝 곡선 느낌으로 좀 변화를 줬고요.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을 하실 때는 이 각각의 사각형의 크기가 달라도 괜찮아요. 저희 기본 연습할 때는 사각형의 이 가로폭에 비슷하게 맞춰서 연습을 했는데 이 문장에 들어올 때는 전체적인 하나의 덩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각형의 형태는 글자 하나하나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글자의 크기가 다르니까 이 아래 부분이 울퉁불퉁해졌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틈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문장 구성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테트리스 아니면 퍼즐 이런 것처럼 사이사이를 내가 껴맞춘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각체에서는 약간 이런 거친 느낌의 획을 좀 섞어서 써주시면 조금 더 멋스럽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치읓을 보시면 이 첫 글자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로획을 여기까지 올리지 않았지만 이 문장 안에서는 이 여백이 있으면 좀 벌어지기 때문에 히읗 위에까지 이렇게 세로 모음을 길게 뻗었죠. 그리고 마지막 문장 쓰실 때 바로 쓰지 마시고 좀 흐름을 끊으시는 게 좋아요.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구도 잡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. 근데 구도 잡는 걸 연습하시려면 고개 숙이고 쓰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흐름을 계속 끊어서 내가 글씨를 쓰는 이 덩어리와 이 여백을 항상 살피셔야 돼요. 그래서 다음 줄에서 어디에 시작할지를 파악하고 자리가 많이 남았다면 얼만큼의 크기로 쓸 건지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밑에 좀 여백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있어에서 이 시옷을, 쌍시옷을 좀 길게 아래로 뻗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해 봤고요. 저는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렇게 안으로 모아지게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. 그래서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이렇게 가로줄을 그어보시면 어떤 구도인지 좀 파악하시기 좋고요. 저희가 글자를 배웠을 때는 자음, 모음을 하나하나 네모 박스를 쳐보라고 했는데 이런 짧은 문장이나 단어를 쓰실 때는 글자를 하나하나 네모를 그려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. 눈으로 볼 때랑 이렇게 그렸을 때랑 글자마다의 사각형의 형태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한눈에 잘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파악을 더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방법으로
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는 귀염체로 커피 한 잔의 여유라는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여운 글씨를 쓸 때는 먹물을 조금 넉넉히 해서 가져오시고요. 글씨 쓴 지 한 30분, 40분 정도 지났다면 물을 조금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먹을 따라두면 수분이 날아가서 먹이 조금 뻑뻑해지기도 하거든요. 귀염체는 이 세 가지 글씨체 중에서 가장 먹물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물을 타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. 이응을 이렇게 살짝 열어두었어요. 받침은 작게 해주시고요. 귀염체에서 이응을 크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 캘리그라피에서는 이렇게 굵기가 다른 것도 되게 조금 더 눈에 띈다라고 해야 될까요? 굵기가 좀 섞여 있는 게 훨씬 더 문장을 구성하고 나면 재밌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응이 많을 때는 이렇게 굵기의 변화를 줘도 조금 재미있어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같은 자음이 여러 개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좀 달리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U자에서 이 세로획을 각각 반대쪽으로 이렇게 틀어보면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죠. 그래서 귀여운 글씨에는 이렇게 좀 곡선을 활용해 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쓰실 수 있고요. 여기서 조금 더 더해서 간단한 획으로 좀 글씨를 더 꾸며보도록 할게요. 어려운 건 아니고요. 그냥 짧은 획 정도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죠. 짧은 획이어도 좋고 점이어도 좋고요.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여기가 좀 여백이 많다 생각하는 부분에 하트나 뭐 별이나 꽃 같은 걸 달아주시는 것도 좋고 뭐 색연필이나 이런 색깔펜이 있다면 이 부분을 칠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이번에는 젓가락채로 그대라는 예쁜 꽃 한 송이라는 문장을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곡선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근데 지금 모음이 조금 특이하죠. 여깁을 하지 않고 붓 생긴 모양 그대로 약간 곡선 느낌으로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좀 아까랑 다른 게 아까 젓가락채 특징을 설명할 때는 모음에 붙는 이런 아라든지 뭐 그대의 이 가로획을 좀 붙였었는데 지금은 좀 떨어뜨려서 썼거든요. 캘리그라피에서는 이렇게 글씨체를 이제 자신만의 글씨체를 개발할 때 이런 모음의 획을 붙였을지 띄었을지 이런 것도 되게 글씨의 느낌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만 젓가락치의 특징은 이제 계속 살리면서 자음은 작고 모음은 긴 특징을 살려주시고 획을 좀 바꾼 거예요. 획만.
소자라는 글씨는 좀 포인트가 많이 되는 글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획을 좀 이렇게 길게 부각시켜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글씨 쓸 때 이 각각의 중심에 딱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전체를 보시고 여기다가 이응을 쓸지 아래에다 이응을 쓸지 위치를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쓰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는 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자리를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젓가락채를 곡선으로 응용해서 써봤는데 아까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글씨랑 느낌은 많이 다르죠. 그렇죠? 여러분들도 또 이런 방법으로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서체를 좀 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흘림체의 기본인 감성체의 획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